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함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메인주 총격 사건 용의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주민들에게 내린 대피령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로버트 카드는 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예비군 중사로 부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숙련된 명사수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LA 시내 고가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 시행을 저지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LA시가 5년 연속 전국에서 조직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범죄 유형도 다양해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5 43.9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5 25.6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4대 개솔린 가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로 연령대의 절반 이상은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가장 심했고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역시 비율이 높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내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힌 여파로 뉴스위크는 해석합니다. 미 전국에서 우편물 절도와 배달부 상대의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기습 단속을 통해서 630명이 체포됐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9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7주 연속 상승해 8%에 육박한 7.79%까지 치솟았습니다. 주택시장의 구매 활동이 멈춰섰습니다. 전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이후 유대인과 이슬람을 겨냥한 혐오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슬람 혐오주의 사건 774건이 접수됐습니다. 미군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되어 있는 시리아 동부 지역 시설 2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의 전쟁 개입을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은 탱크 등의 지상 병력을 가자 지구에 투입해 이틀째 심야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하마스 고위급 인사들도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때 시진핑 주석과 권력을 다퉜던 중국의 리커창 전 총리가 퇴임 7개월여 만에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한국에서는 이번 주말 이태원과 홍대 등 서울 곳곳에서 할로윈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할로윈 데이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파 관리에 나섭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과 배우 이성균 씨를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지드래곤은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마약을 한 적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100대 95로 승리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30득점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월드시리즈 시작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사상 첫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그리고 아리조나는 2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텍사스는 네이선 이발디를, 아리조나는 잭 갤런을 선발로 내세우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5.9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요새 개 쓰시는 거 어떠십니까? 아유, 그래도 조금 낫다. 빨리 3달러대까지 가야 될 텐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4달러대 보이는 주유소들 타운 내 몇 군데 있지요. 남가주 개솔린 가격 하락세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5 43.9센트,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5 25.6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런당 4달러대 가격을 보이는 주유소들도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4달러대 주유할 수 있다 라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LA시가 5년 연속 소매점 조직절도 발생률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떠안았습니다. 전국 소매협회는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의 평균 감소율이 1.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1년도에는 비율이 1.4%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매업계가 추가적으로 182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불명예 2위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가 차지했고 3년 연속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는 7위에 올랐고 텍사스 휴스턴, 뉴욕, 워싱턴, 시애틀, 조지아, 아틀란타가 차례대로 랭크됐습니다. 세크라멘토 뒤로는 일리노이 시카고와 콜로라도 덴버, 플로리다 마이애미, 그리고 애리조나 엘버커키가 자리했습니다. 전국에서 우편물 절도, 우편 배달부 상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뒤늦은 대처에 나서겠는데 지금 우편물 배달하는 분들이 우정국뿐만이 아니죠. UPS, 페덱스 상당히 많은데 다 위험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우정국은 우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5월부터 전국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630여 명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00명에게는 강도 혐의가, 530여 명에게는 우편물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우정국은 범죄자들은 우편물을 직접 훔치기도 했고 우편 배달부를 총기로 위협했거나 폭행한 후 우편함을 열 수 있는 범용키를 빼앗아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정국은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우편 배달부를 공격하거나 우편물을 훔치는 등의 범죄를 자행할 경우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법원이 LA 시내 고가 부동산 매매 시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 시행을 저지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화요일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가 럭셔리 부동산 커뮤니티가 제기한 LA시 맨션세 ULA 시행 저지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ULA는 LA 시내에 위치한 초고가 상업용과 주거용 주택들의 매매 시 추가 판매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건물 시가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4%의 추가 세금을, 1000만 달러 이상인 건물에는 5.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걷어들인 세금은 LA시 하우징과 홈리스 예방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은 LA시 내 홈리스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바바라 셰스퍼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 판사는 양측 변론을 청취한 뒤 지난 24일 ULA 폐지 소송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ULA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ULA를 통해 걷어들이는 세금을 이용하면 LA시가 겪고 있는 하우징, 홈리스 문제 해결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ULA 지지 입장을 대변한 그렉 보넷 검사는 LA시가 겪고 있는 하우징 문제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LA 폐지 소송을 제기한 럭셔링 부동산 커뮤니티는 고가 부동산 매매 시에 매겨지는 추가 세금이 결국 고가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나아가 LA시의 신축 개발을 저지하는 역효과가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ULA는 많은 오류가 있는데 항소법원이 이런 오류들에 관해 확인하고 수정하기를 바란다며 맨션세 폐지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맨션세로 인해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고가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세금을 부과되지 않는 베버리 힐즈나 웨스트 할리우드 혹은 산타모니카로 떠나면서 LA 시내 개발과 발전이 더뎌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맨션세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선보여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8월 LA 시의회는 맨션세로 걷어들인 1억 5천만 달러의 기금이 응급 단기 렌탈 도움 프로그램, 퇴거 방지, 세입자 아웃리치 및 교육, 장애 및 저소득층의 세입자를 위한 현금, 세입자 프로그램, 그리고 저렴한 아파트 증축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네. LA가 전국에서 조직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게 누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은호 기자입니다. 전미소매연맹이 전국의 177개 브랜드를 조사해 도시별 조직절도 범죄를 분석한 결과 올해 LA시가 전국에서 조직절도 피해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이로써 LA시는 지난 5년 연속 전국에서 조직절도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LA시의 뒤를 이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3년째 조직절도 범죄가 가장 많은 도시 2위에 올랐습니다. 뒤를 이어 휴스턴, 뉴욕, 시애틀 순으로 조직 절도 범죄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소매연맹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조사 대상 소매업소들이 조직절도 피해로 입은 매장 내 상품 손실 규모는 1.6%입니다. 1년 전에 1.4%에서 늘어난 것으로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1년 새 피해 액수가 182억 달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소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나 폭력의 수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소매업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직절도 행각으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인 유명 브랜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 크고 작은 규모의 업소들이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LA론에서 플래시몹 스타일의 조직절도 범죄 행각이 잇따라 글렌델의 아메리카나몰과 메이시, 노스트롬 백화점 등이 피해를 봤는데 이들의 범죄 행각이 비디오 영상에 잡혀 일반에 공개되면서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쇼핑몰 직원이나 고객들의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잇따르는 조직절도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단속 수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용의자 검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강절도범들에게 대폭 강화된 단속과 처벌이 절실하다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보다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이 내일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일요일의 낮 기온은 토요일보다 5도가량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낮 기온이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한낮에는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와는 확연히 다른 계절이 느껴지고 낮과 밤의 일교차는 그만큼 커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55도, 밸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7도, 50도, 해안 지역은 68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맑은 가을 하늘 드러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2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토펜과 캐년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 노스 방향 놀만디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스타디움 웨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세븐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인주 총격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총격범이 타고 왔던 차량은 찾았고 총격범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은 방금 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총격범은 어디 갔는지 오리무중입니다. 이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용의자 로버트 카드 AR-15, AR-15 소총을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총기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총기 반대 활동가 셰넌 와츠는 메인주에서 감기약을 사는 게 AR-15 소총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로 총기 반대 진영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정치단체 스탠포드 베러는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2건의 총기 난사가 발생했고 최소 16명이 사망했는데 마이클 존슨 하원 의장과 공화당은 AR-15를 금지시키는 대신 낙태를 금지시켰다, 안심해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반면 전통적으로 총기 소지에 우호적인 공화당 진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 측의 선거 전략이다 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총기 규제, 낙태를 양대 이슈로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저러는 거다. 그게 이슈 아닌가요? 그게 이슈 맞잖아요. 네.
조지 산토스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안전 관련 청문회에 돌격 소총 배지를 달고 출석해 논란이 일기도 했던 인물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그저께, 그러니까 바로 이튿날 어제 성명을 내고 돌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의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가 AR-15을 비롯한 반자동 소총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총기 난사 사건을 막는 데는 별 소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뉴욕과 메릴랜드 등에 이어서 올 4월에 워싱턴주가 반자동 소총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메인주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가운데 주민 대피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배를 타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경찰의 조명이 한 집을 비춥니다. 경찰 헬기도 공중을 돌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용의자 리처드 카드가 머물던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카드가 집에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두 채의 집을 수색했고 주차된 그의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했을 수도 있는 총기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카드가 예비군 중사 출신으로 실전 경험은 없지만 다양한 야전 훈련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환청을 듣고 예비군 센터를 협박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did receive some information this past September that he had potentially made some type of veiled threats towards the reserve center here.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에는 집에서 머물러 달라는 대피령이 계속됐습니다. 학교와 공공시설은 물론 상가들도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Please take note. The shelter-in-place order issued by the Lewiston Police Department remains in effect. 사망자는 당국이 밝힌 18명에서 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엔 여전히 부상자 13명이 입원 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생자의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Picked up a butcher knife and went after the gunman to try to stop him from killing other people, and that's when he shot my son to death. 경찰과 FBI 요원 80여 명은 용의자가 배를 타고 탈출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회에 따르면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게 텍사스주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넘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미국 북부 몬태나주에 올해 첫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25일 몬태나주도 헬라나 윌런에는 1피트, 약 30cm에 달하는 눈이 쌓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고 단풍의 절정에 이르렀던 곳이 갑자기 한겨울 풍경으로 변한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 학교는 스쿨버스 운행을 취소하고 주민들은 제설 작업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할로윈을 앞두고 주택가에 장식되어 있는 소품과 호박 등은 모두 흰 눈으로 뒤덮였고 도로에는 제설 차량들이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몬태나 중부와 인근 아이다호 북부,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등에 겨울 폭풍 경보를 발령하고 이 폭설은 27일인 오늘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활발한 내수 소비에 힘입어 지난 3분기 다시 미국이 4.9%의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든 거는 서민들 뿐인 것 같아요.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YTN입니다. 지속적인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4.9%로 전문가 기대를 웃도는 깜짝 성장입니다. 지난 2분기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고 코로나 기저효과로 7% 성장을 보였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금리도 높았지만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I'm heading to Rome, Italy for a family trip over Memorial Day, which was planned for 2 years ago during COVID, and we're finally getting out there.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3년간 못 해왔던 여행과 문화 소비가 늘어나며 개인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인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욘세의 순회 공연,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 열풍 등이 소비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데다 고금리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로 중동 지역 변수까지 생겨 물가 상승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Geopolitical tensions are highly elevated and pose important risks to global economic activity. The Fed is to monitor these developments for their economic implications, which remain highly uncertain. 미 언론들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9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지속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9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PCE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비교해서 주거비 비중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연준은 물가 변화 기조를 판단할 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를 가장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E 지수 상승률은 지난 7월에는 4.3, 8월에는 3.8, 그리고 9월에는 3.7%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원 PCE 가격지수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연말경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본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7.79%입니다. 이사 가셔야죠. 야, 누가 요새 이사를 가?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8%대 모기지 이자율을 놓고 이사를 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죠. 모기지 금리가 7주 연속 상승하면서 7.79%까지 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7.08% 수준이었는데 거의 1% 정도 또 오른 것입니다. 현 수준은 2000년 후반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7주 연속 올라서 지난해 봄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세이기도 합니다. 프레드 맥 수석 경제학자는 올해만 금리가 2%포인트 올랐다며 주택구입 희망자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매 활동이 사실상 정체 상태에 이르렀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가 많은 사람에게 큰 장애물로 남았다며 유일한 해법, 더 낮은 가격, 더 많은 재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구입 희망자들은 매입을 꺼리고 매도를 희망했던 사람들로서도 현재 치르는 이자의 배를 감당하면서까지 이사하는 대신 그대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75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미국의 자동차 업체 3사와 노조 간의 동시 파업은 포드의 잠정 합의에 따라서 노조 측의 승리로 기울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에 비해서 높은 인건비 부담을 안게 되는 포드는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고 SK온과 두 번째 켄터키 배터리 공장의 가동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포드와 전미 자동차 노조인 UAW의 잠정 합의는 4년 반 동안 임금을 25% 올려서 최저 시급을 $32에서 $4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노동자가 최고 시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임시직 근로자 임금은 150% 이상 대폭 올라갑니다.
특히 전기차 전환에 따른 공장 폐쇄에 대한 파업권을 가지게 된 것은 노조 측의 핵심적인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조 지도부도 UAW 역사상 이런 권리를 가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철도와 엔터테인먼트, 해상운송, 카지노까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이미 파업이 벌어지고 있거나 예고한 가운데 노조의 중대한 승리로 여겨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각각 공장 2곳과 3곳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스탈란티스와 제너럴모터스 GM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근로 연령대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가 가장 심했지만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율이 높았습니다. 보건 관련 기구 커먼웰스 펀드가 설문조사한 결과 건강보험 유무와 관련 없이 미국 근로 연령대 51%가 의료비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커먼웰스 펀드에 따르면 건강보험 유형별로 나눌 경우 보험이 없는 응답자 그룹에서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장보험이 있는 경우 43%,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경우 45%,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경우 51%, 오바마케어와 일반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57% 등 건강보험이 있어도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의료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응답자 약 3명 중 1명꼴 33%는 현재 갚고 있는 의료 관련 부채가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의료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는 52%는 갑자기 생긴 큰 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료 관련 부채가 있는 경우 거의 절반이 $2,000 이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는 월 가계 예산의 10% 이상을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할인 쇼핑 앱인 쉬인과 티무가 $800 이하 수입품 패키지에 대한 관세 면제라는 미국 무역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미국 내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800 이하의 수입품 패키지는 미국에서 최소 기준 면제로 불리우는 간소화된 절차로 관세 없이 통관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의원들과 일부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이 같은 허점을 파고들어 있으며 세금을 피하면서 안전하지 않거나 또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미국에 들여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국 회사는 대부분의 제품을 미국에 대형 물류 창고를 세워 재고를 쌓아두는 대신에 중국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하는데 지난 5월 쉬인의 평균 주문 금액은 $71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들여오는 $4짜리 티셔츠와 $10짜리 헤어드라이드 같은 저렴한 제품으로 수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류업계인 갭과 아마존, 월마트까지 미 기업의 압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존은 웹사이트 트래픽이 감소했고 갭의 한 임원은 8월에 실적 발표 때 쉬인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멕시코 휴양지 하면 보통 어딜 생각하시나요? 요새 멕시코 위험하다라고 해서 잘 꺼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휴양지 하면 칸쿤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쪽 태평양 쪽에서도 또 휴양지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 유명 휴양지 중 하나인 아카풀코도 있습니다. 아카풀코의 허리케인이 강타해서요. 도시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YTN입니다. 빌딩은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남았고 축구장은 거대한 수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5등급 허리케인 오티스가 남기고 간 것은 폐허뿐입니다. 태풍이 강타한 게레로주에는 특급 호텔과 별장이 즐비한 멕시코의 대표적 휴양지 아카풀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초강력 허리케인이 들이닥친 것은 처음이라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카풀코 호텔의 80%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게레로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8,400명의 장병을 복구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게레로는 멕시코 31개 주 가운데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지역으로 당장 식수와 먹을 것이 부족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민들은
상점을 약탈하고 있지만 투입된 공권력은 이들을 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교민이나 일시 체류자 등 한국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탱크 등의 지상 병력을 가자 지구에 투입해 이틀째 심야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하마스 고위급 인사들도 제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시리아 내에 있는 친이란 시설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대되는 전쟁을 막기 위한 공격이었을까요? KBS입니다. 가자지구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탱크도 여러 대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틀째 가자지구에 지상병력을 투입해 심야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보병과 기갑, 공병부대가 투입됐습니다. 군은 대전차 미사일 발사장과 군사지휘통제센터 등 하마스 관련 목표물을 표적 공습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raids are to eliminate terrorists to prepare the grounds to make sure the explosives are not waiting for us. The raids are going to continue tonight and the next days. 동시에 하마스 고위급 인사들을 잇따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한 하마스 정보국 부국장 등인데 정보기관 신베트는 하마스 고위급 인사 수십 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작전들이 전면적인 지상전에 들어가기 앞서 사전 단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동시에 외곽 방어 진지를 제거하고 사전 파악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은 시리아 내 친이란 시설들을 타격했습니다. 지난 18일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가 친이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아 미군 20여 명이 다친 데 따른 대응입니다. 미군은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단체들의 움직임이 과격해짐에 따라 이란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한 아파트가 로켓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소식통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27일 오후 텔아비브 지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후 한 아파트를 향해 로켓이 명중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뿌연 연기가 치솟았고 3명 이상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 직후 하마스의 무장 조직 중의 하나인 알카쌈 여단이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시온주의자들의 학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격을 재개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요아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구축한 터널망이 광범위해 곧 시작될 지상전 길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공격을 곧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지상 침공에는 공습 지원 속에 대규모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저항의 거점 지역을 파괴함에 따라 세 번째 단계의 저강도 전투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20일 의회에 출석해 하마스를 파괴하고 숨은 저항 세력을 제거한 뒤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배제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진행 중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인질 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하마스 대표단의 아부 하미드는 현지 시간으로 27일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을 모두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붙잡아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은 2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요구 속에서 이 가운데 4명의 여성 인질만 풀어준 상태입니다. 하미드는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을 찾는 작업을 마치려면 차분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휴전이 선결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인질 50명이 사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이어 인질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어지는 이상 인질 석방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하마스는 민간인 인질 석방 대가로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인 죄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포로 교환 방식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테러 활동을 뒷받침하는 자금줄과 이란의 하마스 지원을 겨냥한 일련의 제재를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하마스의 지난 7일 이스라엘 공격 이후 하마스를 겨냥한 두 번째 제재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번 제재는 하마스가 투자한 기업과 하마스의 제재 우회를 돕는 개인들, 그리고 이란이 하마스의 금융, 군수, 작전 지원을 하는 데 관여한 이들을 모두 겨냥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하마스의 금융활동과 자금 흐름을 가차없이 제재하는 등 끔찍한 테러 공격을 수행할 하마스의 능력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하마스 자금줄 차단을 조율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아데예모 부장관은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미국의 제재 노력을 설명하고 다른 국가들과 금융기관, 디지털 자산업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미국 대학 안팎에서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유태인이거나 친이스라엘 성향인 고액 기부자들이 대학 측을 향해서 하마스를 비판하지 않거나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끊겠다고 잇따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총장 해임 요구 압박까지 가하고 있어서 돈을 무기로 지나친 요구를 하자 대학 내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사모펀드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마크 로완 회장이 펜실베니아 대학의 반유태주의 분위기를 문제 삼아서 리즈 맥일 총장과 스캇 벅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로완 회장은 상징적인 항의 표시로 $1 기부금만 보내자는 제안을 다른 기부자들에게 건넸고 펜실베니아대 졸업생이자 유태인인 그는 그동안 모교에 최소 $5천만 기부한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고액 기부자들이 대학생들의 거침없는 정치적인 의사표명에 불만을 품고 학교 측에 기부 철회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만 총장의 사퇴까지 시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미한 날 국방부는 남중국 회의에서 중국군의 위협 비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중국 제-21 전투기가 후방에서 날아오더니 멈추지 않고 근접해옵니다. 불과 3m 앞 스칠 듯이 접근한 뒤 앞질러가는 전투기. 영상은 남중국해의 국제영공을 야간 비행하던 미군 B-52 폭격기에서 찍혔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안전규칙을 어기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비행했다며 중국군을 비판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과속으로 지나치게 근접 비행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동안 200번 가까이 중국군의 근접 비행이 있었다며 사진과 영상을 링크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찾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I'm very pleased to welcome Foreign Minister Wang Yi to the United States. I very much look forward to constructive conversations over the next 2 days. 최근 미중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을 바라는 유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등 수출 규제 완화를 가장 바라고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은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미중 간 군 통신선 복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But it will also be an opportunity to explore ways in which we can continue to keep these channels open and to try to get open the military-to-military channel communication, which is still closed. 미국 언론들은 왕이 부장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문 시점에 미 국방부가 중국의 위협 비행 영상을 올린 건 미중 군 통신선 복원에 힘을 싣기 위해서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월드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와 그리고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간의 월드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알링턴 글로벌 라이프 필드 스테디움에서 이제 1차전이 시작되는데 이 글로벌 라이프 필드 또 스토리가 있죠. 수천억 달러를 들여서 만들어 놓고 개장하기 직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자세한 소식들은 내일 주간 스포츠 시간, 유지승의 주간 스포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텍사스 레인저스는 네이선 이발디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고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는 잭 갤런을 선발 투수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월드시리즈 1, 2, 6, 7차전은 텍사스 글로벌 라이프 필드에서 3, 4, 5차전은 애리조나 홈인 애리조나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텍사스는 창단 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고 애리조나는 창단 후 두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인데 지난 김병현 선수가 뛰던 2001년 이후 22년 만에 도전하는 셈입니다. 놀라운 골 결정력뿐만 아니라 주장으로서 리더십까지 뽐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LA 시간으로 바로 오늘 정오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이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받아들였다면서 깊은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주장 손흥민이 부주장 메디슨의 다트 세리머니를 함께 즐기는 모습은 잘 나가는 토트넘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주장 선임이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받아들였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He's embraced his leadership role and he wants that responsibility. He's been a real catalyst for us both, with his goals, but also, as I said before. 토트넘 구단은 역대 1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공헌을 기념하며 내일 크리스털 팰리스전에 달고 뛸 레거시 번호를 발표했습니다. 805번을 부여받은 손흥민에 대해 이미 구단의 전설이 됐고 주장을 맡아 역사를 계속 써가는 중이라며 캡틴 손흥민의 리더십에 주목했습니다. 디 애슬레틱 등 글로벌 스포츠 매체들도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하고 싶어 한다고 전할 정도로 경기력과 책임감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찬사 속에 손흥민은 내일 리그 8호 골로 상승세를 이어가려 합니다. He's a fantastic player. He's been a fantastic player for a very, very long time. So I'm not, it's not me making an impact on him, but I think. 홈 구장 개장 축포를 포함해 통산 7골을 기록하며 유독 강했던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라 기대감은 더 큽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